중국 제니10의 시험 비행 속도보다 빠른 것이다. 우리 전투기인 젠31보다 훨씬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KF-X 전투기가 중국의 젠31보다 먼저 운용될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분명히 미국제 엔진은 한국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고 한국의 5세대 전투기가 계획 단계에서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 중국제 젠31은 시험 비행을 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강력한 엔진은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성능은 물론 실전 배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국내 항공 사업은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면 한국의 KF-X에 추월당할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결과물인 KF-X의 CJ6기가 다음 달에 드디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는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지시한 이래 20년 만이며 국내 기술로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지상 및 공중 시험까지 통과하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스텔스기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의 KF-X는 가장 발전적인 모델로 손꼽히고 있으며 개발 진도 역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1990년대부터 스텔스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은 KF-X를 자국 전투기의 경쟁 상대로 보고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현재 제니10과 FC-31을 개발 중인데요. 제니10과 FC-31은 이미 각각 2011년, 2012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제니10은 아직까지 약 50여 대를 양산하는 데 그친 것으로 추측되며 FC-31은 함재기형으로 개량을 검토 중이나 여전히 개발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함재기형 스텔스기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배치하며 항모武기를 꿈꾸고 있지만 주력 전투기는 여전히 젠15가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젠15는 미국의 F-35C와 F-35B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데다가 이전부터 많은 분량으로 극악의 신뢰성을 보이는 기종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은 제니10과 FC-31을 함재기형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지만 낮은 엔진 출력과 부실한 비행 제어 시스템으로 사고가 빈발한 데다 심지어 핵심 부품인 엔진 수급 문제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세 번째로 스텔스기를 개발한 나라라고 자찬하던 중국은 이제 한국의 KF-X에 추월당할 걱정을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언론들은 연일 KF-X의 소식을 전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KF-X가 중국의 스텔스기보다 개발 속도도 빠르고 심지어 실전 배치도 먼저 될 것이라며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항공산업이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관련 기사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첫 비행 앞둔 한국의 KF-X 전투기. 이미 엔진도 안착됐다. 중국의 젠31보다 먼저 운용되나. 중국의 제니10 스텔스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대규모 배치됐기 때문인지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많은 나라들이 5세대 스텔스기 연구 개발에 길에 들어섰다. 일본의 X2를 포함하여 인도의 AMCA와 터키의 TFX, 한국의 KF-X 스텔스 전투기가 자체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 이 스텔스 전투기 중 한국의 KF-X 전투기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섰고 정식 배치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5세대 기종은 지상 테스트를 마친 후 곧 첫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KF-X 스텔스 전투기의 조립을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동력 계통의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F414 터보팬 엔진 2대를 성공적으로 장착하면서 더 이상 KF-X 스텔스 전투기의 첫 비행은 꿈이 아니라 손만 대면 닿을 수 있는 현실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KF-X 전투기는 5년 후인 2026년 공식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5년 이내에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모든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중국 제니10의 시험 비행 속도보다 빠른 것이다.
물론 중국의 제니10 스텔스기와는 달리 한국형 KF-X 스텔스 전투기는 기체만 새롭게 디자인됐고 엔진 등 내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직수입한 성숙한 기술들이다. 건국 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도움을 받아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했을 뿐이었다. 현재 카이는 8대의 시제기 제작을 먼저 완료할 예정인데 이 중 2대는 지상시험용에 사용되고 6대는 비행시험용에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 어떤 전투기라도 엔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F-22와 수호이 57, 제니10 등등 모든 전투기들은 엔진 개발이 최우선이고 F-22의 명성이 다른 전투기들보다 높은 주된 이유는 프렛 앤 휘트니사가 개발한 F-119 터보팬 엔진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F-22의 발목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수호이 57과 제니10은 엔진 조달이 늦어지면서 전체 전투 성능이 외부 세계에서 일제히 무시되고 있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매우 열악하지만 KF-X는 개발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전투기인 젠31보다 훨씬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2가지 종류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고 대규모 양산 및 배치하는 등 5세대 스텔스기 분야에서 다른 회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과 경험을 가졌고 바로 이것이 KF-X 전투기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로키드 마틴이 KF-X에 스텔스 기술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향후 6세대 기종이 등장할 것을 감안하면 이 기술도 점점 수출 제한이 완화될 것이다. 우리도 연구개발에 온 노력을 쏟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불리하고 한국의 KF-X는 중국의 젠31보다 먼저 실전 매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사 내용을 번역해드렸는데요. 중국은 자국 전투기가 KF-X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지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제니10이나 FC-31은 핵심 부품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자국의 자체 개발 기술이라는 것도 다른 나라들을 카피한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뻥스펙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기술력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근거 없이 조롱하기 바빴던 과거에 비하면 경계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의 급속한 발전 양상을 보면서 한국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